자, 다음 사연. 고각격! 읽지마. 분량 조절해야 돼. 그러면은 최신 중에서 하나 읽을까? 선정되지 않은 거? 무서운 게 지내줘가. 안녕하세요. 중학생 혜민입니다. 최근 제가 너무나 무서운 일을 겪어서 처음으로 올려봐요. 망한 것 같은데 아니야, 아직까진 몰라. 얼마 전 평일 11시쯤 학원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학원을 좀 지나면 5, 6주택이 모여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중 한 집 빼고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으스스하죠. 평일 저녁이기도 하고 저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남친이랑 연락을 하면서 집에 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남친이 있겠다? 그런데 계속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좀 의심스럽지만 그냥 계속 걸어갔죠. 그렇게 한 10분 걸었나? 아무렇지도 않게 차도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제 뒤에 어떤 그림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친한테 내 뒤에 누구 따라오는데 무서워 라고 DM을 보냈어요. 아니, 통한 줄. 남친은 저한테 장난치지마 라며 믿지를 않았지만 제가 장난이 아니란 걸 알았는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최대한 집 빨리 들어가 라며 DM을 보냈어요. 진짜 MG다. DM. 저는 너무 무서워서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걸음이 같이 빨라지는 거예요. 저는 집에 빨리 가야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최대한 빨리 뛰어 저희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눌렀죠.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누군가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손이 떨렸지만 다행히도 그 누군가와 가까워지기 전에 아파트 복도로 들어갔어요. 저는 집에 올라가서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진작에 걸지. 이제 올라가서 꺼내. 현서가 아까 그 사람이 우리 집 1층까지 따라왔어. 너무 무서운데 잠깐 나와주면 안 돼? 라고 제가 부탁했죠. 와, 야, 남친도 중학생인데 개 무섭겠다. 동호님한테 전화하지. 20분 뒤 저는 편의점 앞이라는 남친의 말을 듣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아파트 복도에 센서등이 켜진 순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떤 남자가 아파트 현관에서 엘리베이터 쪽 코너를 주시하며 얼굴을 1층 현관문에 들이민 채 미친듯이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그 남자와 전 눈이 마주쳤고 저는 다시 저희 집으로 올라간 뒤 경비실에 연락했습니다. 땡땡땡동 땡땡호인데요. 어떤 남자가 1층 현관을 막 두드리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주시면 안 될까요? 부모님한테 연락해야지, 제일 먼저. 경비실에서는 알겠다는 말과 함께 5분 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경비실입니다. 땡땡땡동 1층 현관 CCTV 확인한 결과 아무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10분 동안 따라온 그 남자가 지금은 헛것일 리가 없거든요. 그림자도 있고 제가 분명 눈도 마주쳤으니까요. 남친이 도착하고 남친에게 모든 일을 말해줬어요. 그런데 남친이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야, 근데 좀 전에 어떤 남자가 자기 아냐고 물어보던데. 거짓말 같지. 아니, 남친 그런 일이 있는 걸 알고 여기까지 찾아와 놓고서 햄치즈 알아요? 막 이러는데 네, 알아요 이러면서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말도 안 돼. 주작이죠? 솔직히. 하나 더 보자. 이 이야기는 저의 창작 그림이다. 대놓고 밝히는 햄치즈. 너무 궁금하다. 이분의 상상력을 한번 체험해보자. 저는 초사 때 저희 집은 이사를 처음으로 갔었습니다. 우선 이사 올 집을 훑어보는데 몇 번째 집에서 이상한 게 나오더라고요. 몇 번째 집인데요? 몇 번째 집에서 이상한 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몇 번째요? 일단 그 집은 TV를 두고 간 거예요. 일단 그 집이요? 저희 가족은 꽤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서랍에 아기 사진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아기 사진은 대부분 가져가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안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뭐지? 라고 넘겼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거기로 이사를 왔는데요. 솔직히 말해서는 거기 집에서 약간 으스스하며 자주 닭살이나 느낌이 들었어요. 네, 엄마께서 꿈을 꾸셨는데 어떤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엄마는 아기를 찾고 있었는데 그때 딱 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희 엄마께서 뒤를 돌아보시니 어떤 아주머니께서 응애 응애 아주머니가 응애 라고 우시는 겁니다. 엄마께서는 다행히 꿈에서 깼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때 딱 잠이 들었는데 아주머니가 제 목을 조르는 거예요. 저는 그때 눈을 떴는데 앞에 그 아주머니가 미친 듯이 웃으면서 저는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너 살아있잖아 지금! 무슨 소리야? 근데 저는 또 눈을 뜨니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까 눈을 이미 떴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가족께 말씀을 드렸고 저희 가족은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선 뭐 환청이라든지 이런 거 다 없고요. 의문점은 그때 아기 사진과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아주머니는 아기가 안타깝게 간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 많이 봤다. 뭐 좀 많이 읽었네. 요 부분 아주 그 아기 사진과 아주머니를 연결하기까지. 이제는 별일 없이 살고 있습니다. 햄치즈분들 이사 가실 때 조심하세요. 저의 창작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햄미니 썰 더 읽어볼까? 재밌는데? 쇼4입니다. 까지가 진실이래. 그 밑에 감사합니다도 진실. 나머진 다 거짓. 아 너무 웃겨. 안녕하세요. 치권 유튜브를 자주 보는 초등학생 햄미니입니다. 이 글 내용은 모두 저의 꿈 얘기입니다. 제가 잠에 들었을 때입니다. 평소에 꿈을 자주 꾸지는 않고요. 악몽이라면 더더욱 꾸지 않는 편인데 이날은 좀 다르게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저는 형사였습니다. 왜인지 어른 모습이었습니다. 뿌듯했겠는데? 저는 사이비를 잡으러 카페에서 어떤 사람을 기다렸어요. 그 사람이 오고 저희는 얘기를 나누다가 어느 건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 하얀 나시와 반바지를 두더라고요. 방에서 옷을 갈아입었고 숙소라고 화장실처럼 보이는 방에 저를 집어넣었습니다. 방 구조까지 미닫이 창문, 수도 꼭지. 수도 꼭지가 아니라 뚱이 아니에요 이거? 비엔나 소시지 아니에요 저거? 칸. 두 번째 칸이 제가 생활할 공간이었어요. 첫 번째 칸에는 미쳐가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말라고 계속하여 소리를 질렀어요. 세네 번째 칸도 있었으나 그 칸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시간쯤 흘렀나 저와 그 남자를 데리고 어느 방에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하얗고 큰 부처상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진짜 부처상은 아니었어요. 많은 신도분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었고 남자와 저도 그 사이에 꿇어 앉혔어요. 그러고선 눈을 천으로 가리고 동상을 향해 쉴 새 없이 절을 하게 시켰습니다. 저는 어쨌든 잠입을 한 거니 티가 나지 않게 저도 절을 계속했습니다. 약간 그럴듯한 꿈인가 싶었는데 잠입을 했다는 부분에서 몰입 마이너스 100점. 절을 수차례 한 끝에 숙소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배가 고파졌고 밥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걸 밥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밥으로는 소 내장같이 미끌미끌하고 빨간 것을 밥이라고 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먹지 않았지만 역한 남자는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습니다. 이틀 정도 지난 후 이제 진짜 수사를 해야겠다고 생각. 며칠을 살고 있는 거야 거기서. 초미니 카메라를 가지고 몰래 화장실 밖으로 나와 조용하게 복도를 걸었습니다. 어느 방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문을 열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흰 천으로 덮은 사람을 칼로 무자비하게 찌르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칼로 누워있는 사람의 배를 가르고 장기를 꺼냈습니다. 그 장기의 생김새가 저에게 밥으로 먹으라고 준 그 소 내장같이 생겼더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후에 화장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저와 옆칸의 남자와 말을 붙이기 시작했고 그 남자는 이 건물에서 탈출한 사람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 재밌는데? 그 사람은 밥으로 먹으라고 준 장기에 손가락으로 살려주세요와 전화번호를 써서 창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장기에 그런 걸 쓸 수가 있어요? 전화번호까지? 손톱으로 이렇게 자국 냈나?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썼지? 그 사람 덕분에 그때 갇혀있던 사람들은 모두 탈출할 수 있었어요. 벌써? 옆칸의 남자 빼고요. 왜 이 남자 빼고 다 탈출했대? 저는 물도 마시지 않고 살을 뺐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됐습니다. 밥으로 나온 장기에 전화번호를 적고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지나가던 여자가 맞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오! 경찰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해방이다! 하고 좋아했습니다. 되게 탄탄한 내용인데? 하지만 교주의 거짓말에 경찰은 대충 넘어갔어요. 교주가 이쪽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죽기 살기로 뛰어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약속했습니다. 꼭 구하러 오겠다고. 헉! 진짜 그 남자는 구해줘야지. 창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그 남자도 창문에서 뛰어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바닥에 처박혔어요. 하지만 아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놈들이 잡으러 올 것이기에 뛰어야 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이빨이 부러져도 뛰어야 했습니다. 계속 뛰다가 기억을 잃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흰천에 덮여 있었고 칼로 찌르는 느낌과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오! 이야! 야! 햄미니의 대반전! 아, 이렇게 도망치다가 길을 잃고 힘을 잃은 사람들이 먹이로 주어지는 거야? 와, 탐탐한데? 대작인데? 햄민이라고 이제 무시하면 안 되겠다. 햄민이도 기대해봐야겠는데? 크게 될 인물이구만. 그니까 너무 재밌어요. 후속담 원해요. 안녕하십니까? 누가 봐도 햄민이다. 처음 셀프로보는 햄치입니다. 글을 많이 안 써봐서 이상할 수 있는 점 알고 계셔주세요. 뿌잉. 너무 기척이 심해요. 아직 별말도 안 했는데 너무 애교 떨어요. 이건 내 꿈설인데요. 꿈에서 치커님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치커님이 학교 탈출이란 게임을 했는데요. 챕터 3까지 하시더라고요. 챕터 3에서 제가 귀신이었어요. 치커님이 챕터 3까지 깨시고 방종을 했는데, 야, 공포게임 그만 봐라. 제가 그 게임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제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랑 제 친구들 포함해서 5명이 있었는데 부르기 쉽게 예나, 유리, 지혜, 준혁, 현아라고 부를게요. 그 게임에 귀신이 많았는데 기억나는 귀신은 온몸이 새까만 머리가 천장까지 닿는 귀신이랑 나무 아기 호랑이 갑자기 분위기 나무 아기 호랑이. 피부가 파란 애기 귀신이 있었어요. 나무 호랑이한테만 엄청 물려 죽었는데 어느 순간 준혁이랑 예나가 사라지고 저랑 유리, 현아만 남았어요. 급하게 교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데 유리가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헉, 대박이네. 유리 그러면 안 되지. 그대로 유리가 교실 문을 열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그렇게 저랑 현아만 남았는데 열려있는 교실문 사이로 나무 아기 호랑이가 보이는 거예요. 나무 아기 호랑이가 뭐야? 도대체? 유리가 집에 갔으니까 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냈다 교실에서 나와버렸어요. 현아도 급하게 나왔는데 호랑이랑 눈이 마주쳐버렸어요. 헉, 호랑이라 달려와서 제 손을 무는데 별로 안 아픈 거예요. 나무라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냅다 눕혀서 엄청 팼어요. 눈도 찌르고 엄청 패니까 호랑이가 죽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엄청 패다가 정신 차리고 앞을 보니까 아까 집에 갔던 예나가 한심하다는 듯이 절 보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나 좀 도와줘! 예나야! 야, 네가 이기고 있으면서 보고만 있지 말고 도와줘! 어? 라고 엄청 외쳤는데 얘는 웃다가 또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아니, 다 네가 이겼는데 뭘 도와달래. 화가 났지만 난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 현아에게 현아야! 나 좀! 도와줘! 아이, 가만히 있어, 이씨. 라고 외치고 같이 호랑이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깼어요. 깨고 보니까 웃기기도 하고 뭔가 찝찝하더라고요. 헉, 나무 아기 호랑이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놓고 또 귀여운 척 쓰면서 또 생각하기 웃기네요. 어쨌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기척 장난 아니야. 님! 귀여운 척 하지 마요. 제가 다 봤어요. 님, 나무 아기 호랑이 죽이는 거 봤어요, 제가. 그냥 큰 호랑이도 아니고 아기 호랑인데 엄마 찾아주지. 놀자고 문 걸 수도 있잖아요. 이건 나무 아기 호랑이 입장에서 괴담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나무 아기 호랑이 입장도 들어봐야 된다. 나무 아기 호랑이의 글 기다릴게요. 안녕하세요. 중1 햄치즈입니다. 이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날은 참 어둡던 밤이었죠. 전 친구들과 친구들 가족과 고기를 먹고 짐을 챙겨서 친구 집에 가려는데 친구들이 공포스러운 곳에 들렸다가 자고 쪼르더라고요. 결국 전 친구들을 따라 그곳에 갔죠. 그곳은 학원이었어요. 제가 처음 보는 영어 학원. 지금은 제가 다니는 학원이지만요. 뭔가 이거 제대로 된 얘기 같은데? 그 학원에 가니까 소리가 기괴하게 들리더라고요. 들어갈 때부터 정말 가기 싫어서 안 들어간다 했지만 친구들은 저한테 화까지 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안 들어갈 거야? 가자고 이걸 복걸했습니다. 결국 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학원 엘리베이터에 가니 더 무섭게 계속 덜컥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원이 맨 꼭대기라서 꽤 불안했습니다.
다행히 안전히 학원에 내렸는데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친구들은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문을 열더라고요. 좀 이상했습니다. 보통이라면 친구 중 한 명이 이거 왜 열렸지? 야 그냥 쉬자 라고 떼를 써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은 건지 싶은 생각을 뒤로 하고 들어가니 그냥 평범한 학원이더라고요. 근데 그 학원 문을 전부 열면서 애들이 안을 확인하더라고요. 전 무서워서 야 그냥 가자 했는데도 쌩 가더라고요. 그러던 중 203호에 수학 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 같아 보이는 어떤 물체가 소리를 점점 빨리 내가며 뭘 젓더라고요. 저희는 그 봐선 안 될 것을 보고 나서 바로 뒤로 돌아 36개 주랭랑을 쳤습니다. 이거 보는 햄스들아, 너네는 막 우지주세 나온 거 따라오고 그러면 안 된다. 아이 아빠도 참, 우리 햄치즈들은 폐가는 체험 안 한다고요. 그럼 당연하지. 근데 오던 중 갑자기 폰에서 긴급 안전 안내 문자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과 뛰면서 폰을 보니까 대만에서 미확인 택배 발송 중, 수상한 택배가 오면 119. 아 이거 얼마 전이잖아. 112에 신고해 주시고 택배를 절대 열지 마십시오 라더군요. 저희는 그걸 보고 거의 죽을 듯 달려서 도연이라는 자매인 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도연이가 뒤를 돌아보더니 좀 식겁하길래 너 왜 그래? 라고 하니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니 도연이가 바로 도어락을 그 누구보다 빠르게, 손이 안 보일 만큼 빠르게 눌러서 문을 열고 저희한테 야! 들어가! 죽기 전에! 라고 저희 보고 반말을 찍찍하며 소리치더라고요. 반말을 찍찍? 어린애인가 보다 자기보다. 반말을 찍찍해서 기분이 나빴나 봐. 저희는 그래서 율리라는 힘센 친구한테 도연이를 맡기고 들어갔습니다. 몇 분 뒤 율리가 도연이를 데리고 문을 철컹 닫더라고요. 야 힘센 친구한테 도연이를 맡겼다니 설마 너네 무력을 행사한 거야? 얘들아 아무리 반말을 해도 그렇지 그 힘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저희는 도연이에게 왜 그랬는지 물어보니 도연이가 이야기해주더라고요. 내가 뛰면서 뒤를 보니까 어떤 다리가 없는 여자가 칼을 들고 우리를 기면서 쫓더라고. 그래서 집까지 오니까 우리 집 층까지 기어오더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친구 집은 2층 집이라서 저희는 하마터면 죽을 뻔했고요. 다행히 계단이 많아서 살았죠. 그 이후로는 필름이 끊겼어요. 다음날 바로 집에 간 것만 기억나고요. 이렇게 해서 전 겨우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 그 귀신이 우리를 쫓던 거 아닐까 싶네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나는 율리가 제일 무서워. 여기서 반말 찍찍 갈기자마자 율리가 힘센 친구인 율리가 도연이를 데리고 문을 철컹 닫은 게 너무 무서워. 도연이 입장에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거짓말한 거 아닐까? 야 빨리 와 이 새끼들아! 막 이랬는데 이 새끼가 반말을 해? 이러면서 힘센 친구 율리가 문을 쾅 닫으니까 아니 너네 뒤에 귀신이 있어서 귀신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반말한 거야 이렇게 거짓말한 거 아니야? 율리는 사실 엄석대 아님? 엄석대래. 아 개웃겨. 우리들의 일그러진 율리. 나무 아기호랑이 시점 글 올라왔다고? 이럴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전 나무 아기호랑이입니다. 저는 평소처럼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건물에서 웬 어린애가 있어서 이 시간에 어린애가 혼자 왜? 라는 생각이 들어. 그 어린 여자애를 빤히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쫓아와서 저를 좁히는 거 있죠? 그러면서 지가 나 다 패고 있으면서 친구들끼리까지 불러서 저를 때리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여자의 힘을 못 이겨 죽었네요. 어떻게 글 썼어요? 죽었는데 요즘은 천국에서도 글이 써지는구나. 호랑이 명복을 비비빅. 어떻게 호랑이 좀만 더 컸어도 이길 수 있었는데 아기 호랑이여가지고 그것도 그냥 아기 호랑이였어도 이길 수 있었는데 나무 아기 호랑이여가지고 우리 모두가 명복을 빌어줄게요. RIP. 안녕하세요. 11살 햇민입니다. 제가 어제 시작한 따끈따끈한 학교 괴담을 들고 왔습니다. 시작했대 어제. 저희는 음악 줄넘기를 연습하느라 강당으로 가 있었습니다. 저는 교실에서 친구와 만화를 그리며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들이 교실로 급하게 내려오며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강당에 귀신 있어! 얘들은 곧장 강당으로 올라갔죠. 일단은 키가 엄청 컸다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와 포즈는 복도가 오른쪽, 강당이 왼쪽이라면 복도와 강당을 연결하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 창문에 팔을 걸치고 강당 안을 쳐다보고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대략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다른 반 친구들의 말은 피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이 배꼽까지 내려와 있다 했습니다. 배꼽이면 꽤 짧은데? 귀신치고? 그리고 하얀색 소복 같은 걸 입고 형태가 확실하게는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방과후에 강당으로 올라가 귀신을 보았다 합니다. 이번엔 강당 가운데에서요. 그걸 재빨리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귀신의 형태는 없고 고요한 강당만 찍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4학년 2개의 반 정도만 퍼졌지만 곧 학교 개념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학교는 공동묘지 위에 짓는다는데 강당 위치가 그녀의 묘지 아니었을까요? 아! 팩트는 없고 소문만 무성한 썰. 그리고 귀신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고 눈을 가리는 걸 본다면 그 귀신은 눈에 문제가 있어 돌아가신 걸로 추정됩니다. 탐정이다. 아무튼 저희는 언젠가 그 귀신을 자유롭게 풀어줄 예정입니다. 자유롭게 풀어준다면서 내일 방과후 시간에 강당을 찾아가 볼 거기도 하고요. 놔둬요. 아이, 방해하면은 자유롭게 풀려있지 못해요. 아유, 왜 그래? 가만히 앉아있는 애. 날씨시스틱 연습하고 있나 본데. 이제 여기까지 무지조은 여기까지. 어머,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